자, 오늘부터 이제 연력학 파트를 하면요. 기체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기체는 우리가, 기체에 열을 가할 수가 있어. 기체를 불태워가지고 기체를 열을 가하거나 기체를 차갑게 해서 열을 뺐거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열 에너지의 단위, 열 에너지의 양, 열 에너지를 우리가 100의 열을 줬어 말고 열 에너지 단위는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데 Q로 우리가 보통 나타내고요. 열량은 우리가 에너지니까 줄, 또는 칼로리 이 두 개의 단위를 써요. 열 에너지의 단위는 줄과 칼로리를 쓰고요. 그리고 기체는 우리가 가둬둔 다음에 우리가 기체의 온도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기체의 온도는 우리가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켈빈. 그리고 우리가 기체의 특징이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기체 운동 에너지가 기체 분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리고 총 기체가 개수가 너무 많아. 총 모든 기체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 기체의 총 에너지, 이걸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 그래. U라고 하고요.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개수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기체의 에너지는, 기체 분자 하나의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하고, 그것이 개수가 많을수록 기체 전체가 갖는 에너지가 총 많으니까 기체가 갖는 총 내부 에너지는 개수와 온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기체가 움직이면은 이제 벽을 빠르게 때릴 수밖에 없어. 빠르게 기체가 움직이면서 벽을 때릴 수밖에 없고, 이때 벽이 받는 힘. 그래서 기체 버전의 이제 힘은요, 기체가 벽을 때리는 힘은 압력이라 그래.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고요. 압력의 정의는 면적분의 힘이야. 그래서 단위는 파스칼. 그래서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공기가 사람을, 모든 물체를 지금 막 때리고 있고요. 느껴지진 못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대기압이라 그래. 그래서 대기압은요, 10m의 물높이에 있는 물기둥이 누르는 그 압력과 같다. 엄청난 거죠. 대기압이 상당히 많이 세. 그래서 기체 분자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 기체 분자가 가둬둔 다음에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지금 막 움직여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모든 곳을 막 때리고 있는데, 그러한 기체 분자가 이 벽을 때리죠. 이 벽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힘을 주는 거야. 그 기체 버전의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 그래. 이렇게 이제 힘을 주는데, 기체가 자기를 막고 있는 이 공간, 이 벽을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 기체가 힘을 주고 이동거리가 S일 때 기체가 한 일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근데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기체 버전에서는 요렇게 하면은 이게 압력 곱하기 부피가 돼요. 기체가 자기를 가지고 있는 벽을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일이 우리가 물체를 나르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물체를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다면, 기체 버전은 이제 그거 똑같은 일을 이렇게 기체가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기체가 자기로 막고 있는 벽을 움직였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요. 기체가 나를 막고 있는 벽을 오른쪽으로 밀었다. 기체가 일을 했다. 힘을 줘서 뭔가 밀었죠?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기체 버전에는 그게 압력 곱하기 부피이고요. 부피가 변해야 돼. 내가 나를 막고 있는 요거를 오른쪽으로 미는 거니까 부피가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한 보일러 법칙이 기억이 나나? 보일러 법칙은 부피는 압력이랑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주사기가 있어. 그래서 주사기가 이렇게 있고요. 주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손으로 막아. 그러면 공기가 갇혀있죠.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 주사기가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꽉 눌러. 억지로 압력을 줘.
그러면 부피가 감소하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한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보일러 법칙이 있었고, 샤르르 법칙. 샤르르 법칙은 이번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일정한 양의 기체를 가둬놓고 여기를 불질러 또는 뜨거운 물에 넣어. 그러면은 기체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우리 그 뭐더라? 찌그러져 있는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펴진다 하는 것처럼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해요. 그랬던 것 같니?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거를 약간 뜨겁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풀어 오르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 부피랑 P분의 T가 일정하다. 이거랑 이렇게 비례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V는 P분의 T 그리고 앞에 이제 상수가 붙여야 돼. 그 상수를 우리가 N 곱하기 R이라고 해요. N 곱하기 R이 상수고 P분의 T가 V다. 그리고 P를 다 넘겨.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이 되겠죠. PV는 N, R, T다. 그 N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수야. 기체의 몰수고요. 수소 원자가 1몰의 개수가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모이면 1g이 돼요. 그리고 몰수는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거고요. 이걸 우리가 하나의 몰, 1몰의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 N몰계는 우리가 N 이렇게 그냥 표시해요. 한 다스는 연필 한 다스는 12개, 두 다스는 24개, N 다스는 12 곱하기 N개 이런 것처럼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 N몰은 6호의 N배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고 R은 기체 상수라는 게 있어. 그래서 P 곱하기 V는 nRT야.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해요. 우리가 기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체의 온도, 부피, 압력밖에 몰라요. 그때 기체의 PV는 nRT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체 하나하나의 속도는 우리가 못 구해. 기체 하나하나의 속도 못 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 기체가 갖는 그러한 속도나 그런 거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건 기체의 부피, 기체의 압력, 기체의 온도는 측정할 수 있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요. A라는 기체는 현재 여기 아래쪽을 보면 부피가 V고요. 왼쪽을 보면 압력이 P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때 온도가 T래. 이때 온도가 T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줬어. A가 성립하는 식은 PV는 nRT가 성립해요. 그랬다 여기 불 지르면요 A가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커지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 B는 이번엔 온도가 몰라요. 그리고 압력은 EP고 부피는 V야. 그래서 온도는 모르지만 이때 성립하는 공식은 알아. 압력 곱하기 V 그것은 N, R 곱하기 ET다. 위에 거를 보면 PV는 nRT고 아래 거는 EPV니까 이거는 오른쪽에 온도가 2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B의 온도가 2배의 ET0의 온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C는 여기 있죠. 얘는 또 B에서 C로 어떻게 이제 뭔가 변화를 줬대. 불지르든 찬 얼음을 대든 어떻게든 변화를 줬고요. 그랬더니 C는 부피가 EV야. 그리고 압력은 P래.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읽는 거야. 그때 C의 온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립하는 공식은 알아. C의 압력 곱하기 부피 EV는 N, R 그럼 C의 온도 뭐 돼야 돼? T는 똑같이 ET가 돼야겠죠. C의 온도는 ET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각의 PVT에 해당하는 PV는 nRT라는 공식이 되고 또한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하는 건데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V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땐 부피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공식이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죠. 압력 곱하기 부피야.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PV의 넓이와 같아요. 그래서 요 압력과 부피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요. B에서 C로 가는 E라는 양은요, 총 요 넓이, 노란 색깔, 요 전체 넓이를 구하면 돼. B에서 C로 가는 요 노란 색깔 전체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 길이는 V, 여기 길이는 P, 여기 길이는 P. 노란 색깔의 넓이는 여기 사각형 PV, 삼각형은 0.5PV, 그래서 1.5PV가 돼요. C에서 A로 갈 땐 부피가 2V에서 V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넓이야. 요 넓이로 우리가 부피가 감소하긴 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그냥 요 이제 초록 색깔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1 해서 PV죠. 근데 1은 부피의 변화야. 그래서 나를 막고 있는 벽을 밀면 부피가 증가. 그러면 1을 한 거고, 거꾸로 부피가 감소하면 우리가 마이너스의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PV. 여기 뭐 제로까지 붙여줄까? 원래는 우리가 P0, V0였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0, 1.5, 마이너스 1이면 0.5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동안 기체는 0.5 PV에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면 기체가 이렇게 기체 버전의 힘은요, 기체가 자기가 갇혀있는 요 공간에 벽을 힘을 주는데 그 공간에 요 벽의 면적이 5래. 그럼 압력은 우리가 면적분의 힘, 그래서 압력이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력학 법칙은 이제 이러한 기체나 뭐 그러한 열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구를 했는데,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즉 연력학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했어. 그냥 이렇게 된다. 연력학 법칙을 그냥 발견을 했고요.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첫 번째, 온도가 다른 A와 B를 접촉을 시키면 얘가 결국 온도가 같아져요. 그리고 A, B, C를 다 붙여두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A, B, C의 온도가 다 같아져요. 해서 연력학 제0법칙, 온도가 다른 물체를 붙여두면 온도가 같아진다. 제2법칙,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 반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같은 말이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방향에 대해 알아낸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온도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이렇게 1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0법칙. 온도가 다른 물체를 이렇게 붙여두면요, 결국에는 온도가 같아지게 된다. 그것이 연력학 제0법칙.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물체를 이렇게 섞어두면요, 우리가 공기나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나 이런 걸 섞어두면 결국엔 이렇게 한데 섞이죠. 그래서 파란 색깔 잉크와 빨간 색깔 잉크가 섞인 물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칸막이를 제거를 하면 두 물이 그냥 섞여요. 그것은 왜 그래? 여기선 아주 규칙적이고 질서가 있고, 여기선 섞여 있으니까 무질서하고, 그래서 규칙은 사라지고 무질서가 커지는, 그래서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의 그런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요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꾸로 정리가 안 돼. 그쵸?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항상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 반대는 안 된다. 그리고 열 버전에서는 이게 고체나 뭐 얼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는 규칙적이죠. 근데 뜨거운 공기에서 이제 고체인 여름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얼음이 녹잖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막 규칙적인 게 점점 사라지다가 물이 결국 기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기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점점 이제 얼음을 그냥 냅두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해서 기체가 되면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되죠. 그거 왜 그래? 차가운 얼음이 열을 이제 고온의 공기에서 차가운 얼음으로 이제 열이 이동을 하고 열은 스스로 고온의 공기에서 차가운 얼음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얼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가 이제 증발까지 하는 거고 그 반대로는 되지 않죠. 물이 저절로 얼음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자연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역학 제1법칙 기체에 가해준 에너지는 기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기체가 한 일에 한 것 같다.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세 가지 법칙이 그냥 되는 걸 알아냈고요. 이걸 인간 버전으로 말하면 인간이 음식을 섭취해 열량을 흡수하면 그게 Q 그거를 가지고 흡수한 에너지로 일을 하거나 W 또는 나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살찐다. 그래서 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내가 글씨가 왜 안 보이냐? 뭐 클릭 안 돼. 못 해먹겠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면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인간이 음식을 섭취해서 열량을 흡수하면 즉 Q만큼 열량을 흡수하면 그러면 그 에너지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일을 안 하고 그냥 피드핑 놀면 살이 찌거나 나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살찐다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다 틀어졌어?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런 버전으로 우리가 이제 기체 버전을 얘기를 하면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기체는 그 흡수한 열로 일을 하거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체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가역과정 그래서 변화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처음에 동일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뜻해. 비가역과정 이게 대부분 일상생활이죠. 스스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야. 물에 떨어진 잉크가 확산에 의해서 저절로 퍼져서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한 점에 모여있는 규칙적인 상태가 못 되니까 무질서해지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이것은 처음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비가역 과정.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 향수가 모든 공간에 냄새가 나요. 그것은 한쪽에 모여있던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서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거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또 물이 이제 거꾸로 얼으면 못 되죠. 그런 것처럼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거고 연구기관은 보세요. 일종 연구기관은 1법칙을 틀리는 기관이야. 그래서 가해준 에너지가 있어야만 기계가 일을 하는데 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기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1법칙을 틀린 거죠. 1법칙의 역설이 되니까 불가능하고 2법칙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열의 손실이 없다.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건 미래에 할 거야. 이게 우리가 열기관 할 때 볼 거고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엔트로피가 거꾸로 간다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진행이 된다면 말이 안 돼. 그래서 테넷에서는 영화 테넷에서는 이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고 영화 테넷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 공식 다시 보면요. 공식이 어디 써 있었냐면 이거 PV는 nRT랑 일은 보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 그리고 어디 갔지?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은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한다. 그리고 기체가 갖는 총 에너지인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개수에 비례한다. 요거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 PV는 nRT다. 그리고 기체 분자 하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은 온도와 비례한다. 그리고 기체가 갖는 총 에너지인 내부 에너지는
하나하나의 에너지인 온도와 비례하고 개수가 많으면 많으니까 개수와 비례한다. 개수 곱하기 온도와 비례한다. 기체가 한 1의 양은 원래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기체 버전은 이게 압력 그리고 부피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내가 기체가 힘을 주어서 물체를 이동을 시키니까 그러면 나를 막고 있는 공간이 뒤로 밀리니까 내 부피가 이제 변하게 돼요. 연력학 제1법칙은 Q. 기체에 열을 공급하면 그 열을 갖고 기체는 일을 하거나 기체는 내부의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버전으로 하면 내가 열량을 음식을 섭취해서 열량을 흡수하면 힘을 내가지고 아싸 그거 가지고 뭐 하지? 그럼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살이 쪄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상황을 우리가 표시를 할 거야. 그때 기체에 불을 지른다. 기체에 불을 질러서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기체에 열을 가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Q,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뭐 플러스 40만큼 열을 흡수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러스 부호로 나타낼 거고요. 거꾸로 기체에 찬 물질을 대서 기체에 열을 뺏었다. 기체에 열을 뺏었다. 기체가 열을 방출했다. 요거는 우리가 Q의 값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가 얼마나 열을 흡수했는지 플러스 뭐 몇, 기체가 얼마나 열을 뺏겼는지 마이너스 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하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기체의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뭐 10. 내부 에너지 얼마나 감소했어요? 뭐 마이너스 뭐 10 이런 식으로 부호로 얘기할 거고요. 기체가 일을 했어. 그럼 기체가 물체를 이제 힘을 줘가지고 나를 막고 있는 벽을 밀어버렸어.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뭐 플러스 20의 일을 했다. 이러면은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거꾸로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 우리가 기체가 일을 못했어요. 내가 힘을 주어서 물체를 벽을 밀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을 못했어. 그거를 한글로 이제 능동적으로 한 기체가 벽을 능동적으로 밀어서 일을 한 게 우리가 플러스. 수동태, 기체가 일을 못하고 내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반대. 그래서 그거의 반대는 일을 받았다. 수동태로 표현하라고 우리가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거고 그것은 뭐 마이너스 15로 기체가 일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요거를 다 외웠다고 치고 요거 공식 외웠다고 치고 부호도 다 기억을 한다고 치고서 바로 이제 요 등급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기체는 우리가 너무나 기체의 알갱이 개수가 많고 하나하나의 운동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체 전체가 보여주는 기체의 압력이나 기체의 부피나 기체의 온도를 가지고 그 기체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할 건데 PV는 nRT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죠. 이때 우리가 기체를 불질러서 어떻게 변화를 줄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기체의 등적 과정. 같을 등, 부피적. 그래서 같을 등, 부피적.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게 우리가 기체에 열을 주거나 기체에 차가운 물질을 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기체를 가두면 되지. 여기 고정을 시켰죠. 기체를 고정을 시켜서 가둬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불을 지르면 돼요. 그래서 등적, 기체를 가둔 다음에 부피가 일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흡열 과정. 흡열이 뜻이 뭐라 그랬지? 여기 써있죠. 열을 흡수했다. 즉 기체에 불을 질러서 열을 가했다. 그런 과정이야. 기체를 가둔 다음에 그래서 기체 부피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는 걸 등적 흡열 과정. 그래서 뜨겁게 해서 기체의 열량을 가하는데요. 그럼 온도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기체가 점점 빠르게 움직이니까 기체가 벽을 세게 때리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등적 흡열 과정이라고 들으면 바로 생각을 해야 돼. 아, 부피가 일정한데요. 흡열이니까 가열을 했구나.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겠구나. 온도가 증가하니까 빠르게 움직이니까 벽을 세게 때리니까 압력이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요. 부피는 일정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등적 흡열은
온도 증가, 압력 증가, 부피 일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부피가 오른쪽에 요 X축 값으로 부피를 읽는 거고 Y축 값으로 압력을 읽는 건데, 이 과정은 처음에 부피가 V고 압력이 P1이었어. 그런데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는 일정해야 돼. 그럼 부피가 VVVVV로 일정하면서 압력이 위로 증가하는, 정확하게 위로 이렇게 가는 이러한 변화가 기체의 등적 흡열 과정이야. 등적 흡열은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의 에너지가 커질까 작아질까? 그래서 내부의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하니까 온도가 커졌어, 내부의 에너지 커졌어. 플러스. 부피가 일정하니까 나를 막고 있는 공간을 밀어서 일을 못했어.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요게 0이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1은 0이야. 그러므로 Q도 똑같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W가 0이고, 그러면 만약에 뭐 플러스 30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면 Q도 똑같이 플러스 30으로 값이 같아요. 왜냐면 Q는 W와 델타 U, 1과 내부 에너지 변화의 합과 열량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W가 0이죠. 이게 0이고, 이거를 이제 인간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먹은 음식을 먹고 열량을 섭취를 했더니 나는 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나는 살이 뒤룩뒤룩 쪘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이제 기체 버전 말하면 기체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내부의 에너지에 모든 것을 증가를 시켰다. 거꾸로 이제 등적 발열 과정, 부피가 일정한데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뭐야? 여기 써있죠. 열을 방출한다, 찬 물질을 댔다, 그러니까 열을 뺏었다. 기체에 찬 물질, 얼음을 갖다 대어 열을 이제 뺏는 거야. 그럼 기체는 온도가 감소하겠죠. 그쵸? 그러면 기체 온도는 감소. 기체 온도가 감소한다는 뜻은 그럼 뭐야? PV는 NRT에서 부피가 일정하고, 그럼 온도가 감소한다는 뜻은 압력이 감소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벽을 약하게 때리니까 압력이 감소죠. 그러니까 부피는 일정한데 처음에는 압력이 높았다가 나중에 압력만 낮아지게 부피가 일정하게 되면서 압력만 낮아지는 아래로 오는 요 그래프, 정확하게 아래로 오는 요 그래프가 등적 발열 과정. 온도가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요.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1은 0,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Q는 1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합한 것과 같은데 1은 0이고, 이게 마이너스 30이면 Q도 마이너스 30으로 똑같겠죠. 1은 0이고 내부 에너지는 뭐 변화가 Q와 똑같다.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힌트를 주지 않아. 그림을 보고 문제를 읽고 너희가 어떤 과정인지 알아서 추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변형되지 않는 용기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일정하구나. 열을 공급한다? 즉 부피가 일정한데 열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등적 흡열이구나. 부피가 일정하고 불을 질렀어.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증가하겠지. 온도가 증가하면 벽을 세게 때리니까 그러면은 압력도 증가하겠네. 압력을 증가한다, 맞고. 부피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기체 버전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인데, 부피가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어. 1이 0이야. 1은 없어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해요. 틀렸어. 그리고 두 번째, 단열 과정. 이번에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Q는 1과 내부 에너지 합과 같은데 Q가 0이야. 열을 가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0은 1과 내부 에너지 합을 더해서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단열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열을 가하지 않아. 열을 가하지 않아서 Q가 0이야. 근데 팽창을 시킬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억지로 갇혀있는 기체를 잡아당기면 돼. 주사기가 있으면 주사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주사기가 이렇게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대충 있죠. 주사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잡아당겨. 주사기 요거를 잡아당기면 요 안에 있던 요 피스톤이 이렇게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냐? 모르겠다. 하여튼 주사기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막고 있던 요게 뚜껑이라고 할게요. 하여튼 주사기를 이렇게 넣으면 공기가 압축이 되는 거고 주사기를 뒤로 빼면 공기가 팽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내가 팽창을 시키면 단열 팽창이야. 그래서 불 지르는 거 아닌데 내가 주사기를 그냥 당겨. 그러면 팽창을 시키니까 단열 팽창이 되고요. 이때는 요 내부가 약간 진공 같은 느낌이 되죠.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게 돼요. 단열 팽창은 압력이 엄청나게 감소해요. 매우 엄청나게 감소해요. 단열 팽창시키는 방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겠지. 억지로 기체를 팽창을 시키려면 요 누르고 있는 걸 힘을 없애야 돼. 압력을 엄청 감소를 시켜야 단열 팽창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A와 B가 누르고 있던 거를 B를 제거하면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없어지니까 위로 떠오르겠죠. 이런 것처럼 그림이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억지로 내가 이렇게 주사기를 이렇게 당겨서 부피를 팽창시키거나. 그래서 얘는 스타트가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면 만드는 방법 자체가 부피가 팽창을 해. 팽창을 하는데 압력이 엄청 감소해. 압력을 엄청 감소시키면서 팽창을 시켜야 단열 팽창이 돼요. 그러면 이제 특이하게 압력이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해요. 압력은 너무 감소. 근데 부피는 증가. 근데 이거 곱하면 압력이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게 돼요. 또는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부피가 증가하면 단열 팽창이니까 팽창하는 거니까 증가죠, 부피가.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W, 요 값이 플러스야. 근데 Q는 0이야. W는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감소해야 돼. 그래서 온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고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은 엄청 감소해. 이게 단열 팽창이야. 그래프로 보면 아이고 다 파란색으로 썼네. 그래프로 보면 처음에 물체가 있어. 그랬다가 압력은 엄청나게 아래로 많이 감소해야 돼. 부피는 오른쪽으로 증가를 해야 돼. 그런 그래프. 처음보다 부피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데 압력은 엄청 감소하니까 아래로 가는데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단열 팽창. 단열 팽창 결론 Q는 0이에요. 근데 팽창이니까 W가 플러스. 부피가 증가하니까 W가 플러스죠. 그러면 내부의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플러스 W가 플러스 20이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20 이런 식이 되어서 두 개 합쳐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 버전으로 얘기하면 Q가 0이죠. Q가 0인데 즉 W와 델타 U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인간 버전으로 말하면 음식을 먹은 게 없어. 열량이 없다. 즉 음식을 먹은 게 없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어. 플러스 20만큼 일했어. 그럼 어떻게 돼? 살이 빠졌어. 살이 20만큼 빠졌어. 이런 느낌. 먹은 게 없지만 나의 내부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고요. 그만큼 일을 했어. 이런 느낌이야. 단열 팽창은 압축되어 있던 곳에서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면 단열 팽창이야.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읽어보시고요. 요거 일동하던 공기가 뭐 태백산맥이나 그런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 갑자기 대기압이 낮아져.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져서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기가 차가워져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려.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우리 칙칙 그 미용실에서 물 뿌리는 거 그거를 물을 뿌리면 이 좁은 입구에서 물통을 끄다가 좁은 입구로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이제 물 뿌리기가 이렇게 작동을 하죠. 이렇게 선 있고 하여튼 이래서 여기 워터가 이렇게 있다가 아래서 이렇게 좁은 곳으로 이렇게 물 이렇게 뽑아가잖아. 그래서 입구에서는
좁으니까 갑자기 좁아지니까 압력이 크고요. 부피가 작아.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압력이 작아지고 부피가 커져요. 나오는 순간이 단열 팽창이 돼. 그래서 물을 뿌리면 항상 차가운 물을 맞게 돼요. 그렇고 단열 압축은 거꾸로 과정. 단열이니까 Q가 0이에요. 단열이니까 Q가 0이야. 근데 이것이 내부 에너지와 1의 합이에요. 0은 이게 그럼 0이죠. 그러면 이번엔 압축이니까 압축을 하면 부피가 감소해. 그럼 W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니까 압축이니까. 빨간 색깔로 글을 쓰네. 이러지 말고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은 그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게 돼. 그럼 그 압력은 어떻게 됐지? PV는 nRT인데 온도는 증가하고요. 압력은 부피는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 이퀄 돼야 되니까 압력이 엄청 커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 엄청 커요. 암청이 잠깐만, 이거 헷갈리니까 다 좀 아래로 가서 쓰자. 그래서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과정이 단열 압축이야. 엄청나게 엄청 증가. 단열 압축을 하는 거는 이제 거꾸로 열을 가하지 않고 주사기 그냥 왕창 짜부시켜. 그래서 엄청 세게 눌러버려. 그래서 왕창 그냥 기체를 무식하게 힘을 줘서 압축하면 돼요. 그러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엄청 증가해. 그럼 압력이 너무나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해요. 또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1은 마이너스. 그리고 Q가 0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Q는 0인데 부피가 감소니까 1이 마이너스 40이다. 하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4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런 경우고, 이번에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처음에 V2의 부피였다가 부피가 감소해야 돼요. 부피는 감소. 압력은 엄청 증가해야 돼요. 엄청 압력은 위로 증가. 그래서 왼쪽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단열 압축. 해서 이제 문제를 읽고서 너네가 어떤 과정인지 스스로 추리를 해야 되는데, 열을 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랬다가 갑자기 열을 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Q는 0이야. 근데 Q를 제거한대. Q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 억지로 얘를 누르던 걸 없애니까 억지로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Q가 0인데 이것은 W와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죠. 근데 억지로 부피가 증가해. 그러면 얘가 1이 있는 거야. 0은 1이 플러스 10의 1이라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0이죠.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그리고 온도는 감소하고, 그 압력은 어떻게 되지? 압력은 최초에 시작할 때 Q를 제거했으니까 압력은 엄청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은 감소한다. 온도가 감소하니까 평균 속력이 느려진다. 감소하고, 온도가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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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니은 디귿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했죠.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해. 그래서 불을 지르는데 부피가 일정하면은 불을 지르는데 부피가 일정하면 1이 0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Q는 W 플러스 델타 U, 즉 가한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을 합쳐한 것과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1이 0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Q와 같다. 이제 단열 과정은 열을 이제 가하지 않아요. 단열 과정은 단열 팽창은 억지로 기체를 팽창을 시켜야 돼. 부피를 증가시키려면 압력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단열 팽창은 압력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하지만 온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왜 온도가 감소하냐면 우리가 Q, 가한 열 에너지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은데, 그래서 Q는 0이고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W가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Q는 0이고 W, 1의 양이 플러스 20이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20이 돼서 둘이 합해서 0이 돼야 돼. 이제 등압 과정. 이번에는 이제 등압 과정은요, 압력이 일정해요.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고요. 등압 팽창,
압력이 일정하게 팽창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불을 질러. Q를 가해서 불을 지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하게 그래서 이제 팽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부에는 이렇게 지금 공기들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밖에서는 이제 대기압에 있는 밖에 있는 공기와 이 추가 얘를 지금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힘이 같아서 현재 가만히 멈춰 있다가 여기에다 이제 열을 공급하면 이제 Q를 가해. 열을 공급하면요. 그러면 기체는 당연히 뜨거워지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해요. 당연히 뜨거워지니까 온도가 증가하고. 당연히 온도가 증가해. 불을 질러서 열량을 가하고 불을 지르니까 온도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기체가 빨라져. 기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벽을 세게 때려서 압력이 증가하는 게 맞아, 그치?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위쪽 벽을 세게 때리니까 이게 위쪽에 때리는 힘이 이게 세지니까 요거를 아예 위로 올려버렸어. 자기를 막고 있는 공간 자체를 위로 올려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피가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등압 팽창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하면 약간 이게 단열 팽창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게 단열 팽창이 돼서 부피가 증가를 해버리면 단열 팽창이 뭐였지? 압력이 커졌어. 그랬다가 약간 단열 팽창해.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고 온도가 식어요. 단열 팽창이 뭐였냐면 이게 압력이 엄청 감소하고 그리고 부피가 증가해요. 그리고 온도는 감소했죠. 그래서 등압 팽창은 불을 지르기 때문에 온도가 처음에 엄청 뜨거워져서 엄청 증가해. 그리고 부피가 증가해요. 압력이 증가했고 부피가 증가해요. 그랬다가 약간 단열 팽창을 하면서 압력이 많이 감소하고 온도는 조금 감소해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불을 질러서 압력 커지고 온도 커지고 부피 커졌지만 등압 팽창을 약간 하면서 압력이 많이 줄고 온도가 조금 줄어서 결론은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현재 대기압과 추가 누르는 힘과 내부에 이제 기체가 벽을 때리는 압력이 두 개의 힘이 요거에 작용을 하잖아. 그럼 요 물체가 받는 힘의 평형이 될 때까지 요게 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이동을 결국 언제까지 하냐? 이게 압력이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단열 팽창과 요 온도가 증가해서 압력이 커진 것과 계속 이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언젠가는 멈추게 되겠죠. 그게 언제냐면 압력이 요 힘의 평형처럼 대기압과 요 추가 누르는 힘의 크기가 요 기체가 여기를 이렇게 미는 힘의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즉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이 될 때까지 이게 부피가 커지면서 단열 팽창을 약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압력이 일정하게 된다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아주 잘. 그래서 처음엔 뜨거워져서 부피 증가, 온도 증가, 압력 증가하지만 부피가 무한히 증가하지 않아요. 부피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단열 팽창을 하는 거고 그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 압력이 같아져서 힘의 평형이 될 때까지 해서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이 될 때까지 해서 온도가 약간 식고 압력이 약간 감소해요. 그래서 온도는 많이 증가했지만 온도는 약간 줄었기 때문에 온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해. 그리고 압력은 일정하게 결론이 돼요. 그렇게 되려면 부피도 증가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PV는 nRT로 보면 요거는 이해가 쉬워. PV는 nRT. 그래서 등압 과정으로 우리가 압력이 일정해. 그러면서 등압 팽창이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등압이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처음에 부피가 V1이고 처음에 압력이 P였어. 그러다가 등압이 되면 압력이 P로 일정하면서 부피만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등압 팽창. 이때는 이제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등압 팽창의 과정의 결론은 온도는 뭐 대충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일이 증가해요. 일이 플러스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 Q는 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엄청 증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Q가 일한 양이 플러스 20이라고 치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30만큼 변했다고 치면 그거 두 개 합한 것과 Q가 같다.
그래서 플러스 50. 그래서 요거는 기체에 50의 열을 가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일을 하는데 썼고 그 중에 일부는 나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썼다. 기체에 가한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와 기체에 가한 일의 양으로 이제 된 거야. 이제 거꾸로 등압 압축 과정은 얘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대기압과 내부의 기체 압력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평행을 이루면서 기체가 정지해 있다가 기체를 이제 등압 압축은 오히려 이제 차가운 물체를 대서 기체를 식혀. 차갑게 하면 온도가 감소해요. 온도가 감소하면 얘가 때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압력이 약해지니까 얘가 아래로 이제 주저앉아. 그래서 아래로 힘이 눌려. 아래로 눌리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속력이 감소해서 압력이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했어. 근데 부피가 감소하면서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 약간 증가, 부피는 많이 증가. 압력은 많이 증가, 온도 약간 증가. 단열 압축. 그러면은 이제 압력이 결국 감소한 만큼 똑같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부피가 감소를 하고요. 그 결과 처음에 온도가 많이 감소했고 온도가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온도는 감소해요. 온도 감소. 그리고 압력은 일정. 그리고 부피는 감소.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하려면 PV는 NRT를 해보면 돼. PV는 NRT. 압력이 일정한데 등압 압축이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온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PV 그래프에서 보면 처음에 압력이 P고 그리고 부피가 V2래. 그러면 압력을 일정한 상태로 압력은 PPPPP로 일정하면서 온도만 왼쪽으로 가서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 요게 등압 압축 과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결론. 등압 압축은 이제 우리가 온도가 감소해요. 차가워져.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부피가 감소하니까 1도 마이너스. 그러면 Q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의 양이 마이너스 40이야. 부피가 많이 감소했어. 그럼 내부 에너지도 많이 감소해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내부 에너지가 60만큼 감소하고 1이 마이너스 40이면 두 개 더하면 Q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래서 기체를 이제 차가운 물체를 대서 기체가 잃어버렸어,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1에서 마이너스 40이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60이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Q랑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 생각을 하면 이제 문제 상황을 보고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서 추리를 해야 되는데 Q를 가했대. 그러니까 열을 가했죠. 열을 가했고 Q가 있어. 그랬더니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증가했죠. 요거를 보고서 이것은 등압 팽창이구나. 그래서 등압 팽창이니까 우리가 PV는 NRT. 그래서 Q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고요. 그리고 PV는 NRT에 의해서 압력이 일정하대. 근데 부피가 증가한대. 등압 팽창을 하면 부피가 증가해. 그러면 온도가 증가해야 돼.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1도 플러스. 그리고 Q는 이렇게 더한 50. 이런 느낌. 그래서 기체의 온도는 증가해요.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니까 속력은 커지고 빨라져. 그리고 기체가 흡수한 열은 이 Q, 흡수한 열은 외부의 한 1보다 커요. 1보다 크다. Q가 50이면 1은 20.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30. 이런 식으로 Q는 항상 1보다 커요. 외부의 한 1보다 크고요. 마지막 과정. 마지막은 이번에 온도가 일정하게 된대. 어떻게 온도가 일정할 수 있죠? 불을 지를 거야. 불 지르면 온도가 일정해져. 어떻게 해요? 불을 지르는데 온도가 일정할 수 있죠? 잘. 그래서 등온 팽창. 뜨겁게 기체에 불을 질러서 기체에 열을 Q를 가해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지. 기체가 온도가 증가할 거고
그리고 부피도 증가할 거고 압력도 증가를 할 거야. 그래서 원래는 부피 증가, 온도 증가, 압력 증가할 거야. 그랬다가 이제 등압 팽창을 하면서 이제 또 언제까지 부피가 증가하냐면 요 위에서 누르는 대기압과 요 안에서 기체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힘의 평형이 될 때까지 기체가 압력이 이제 약간의 단열 팽창을 하면서 압력이 줄죠. 그래서 등압 팽창의 과정이 될 거야. 그랬다가 이제 추를 추가로 더 제거해. 여기는 추를 이제 빼. 여기 추를 추가로 빼면은 단열 팽창이 많이 되겠죠. 단열 팽창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온도가 많이 감소해. 압력도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결론. 헷갈리게. 그래서 불을 질러. 불을 지른 다음에 불 지르면 온도 증가, 압력 증가, 부피 증가했어. 거기다가 추를 추가로 제거해서 단열 팽창해. 그러면 압력 감소, 온도 감소죠. 근데 단열 팽창은 압력이 많이 감소하고요. 압력이 많이 감소고 온도가 조금 감소해. 그래서 언제까지 단열 팽창 시키냐면 온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온도 증가한 만큼이 다시 상쇄돼서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온도를 감소시키면 압력이 엄청나게 줄어든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생각하기 싫어. 몰라. 하면은 불 지르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팽창을 시킬 수 있대. 어떻게? 잘.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PV나 NRT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 잘 했대. 알아서 잘 했다고 하고, 그러면 온도가 일단 일정하게 할 수 있대. 어떻게 해요? 잘. 그러면 이제 등온 팽창. 팽창으로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대요. 왜요? 잘. 그래서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아주 잘 하면 온도가 일정해지고요. 그리고 부피는 증가. 등온 팽창은 부피 증가. 그러면은 압력은 감소해야 온도가 일정하겠죠. 압력 감소. 그래서 등온 팽창의 결론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1은 플러스.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1은 플러스고, 압력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부피가 V1이고 처음에 압력이 P1이야. 이따가 부피가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압력은 감소해서 아래로 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등온 팽창이야. 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고요. 그리고 1의 양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Q도 똑같이 플러스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고요. W가 뭐 1의 양이 플러스 20이면 그거랑 Q의 값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기체가 열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아싸 열을 가지고 뭐 좀 하지? 하면은 그거를 다 일하는데 쓴 거야. 인간 버전은 흡수해서 먹은 열량을 다 일하는데 썼다. 그래서 몸무게 변화가 없다. 이런 느낌이고, 기체 버전은 기체에 가한 모든 열에너지가 기체가 일을 하는데 다 썼다. 이런 느낌. 등온 압축을 거꾸로 하면 이제 등온 압축은 물체를 차갑게 하는데, 그래서 물체가 온도가 낮아질 것 같지만 등온 압축은 물체를 차갑게 하지만 온도가 일정하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잘. 그래서 등온 압축은 단열 압축과 그런 걸 잘 이용해서 결국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만든대. 그래서 PV나 NRT를 써보면 온도가 일정해요. 근데 이번에 압축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면은 압력은 커져야 돼.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대요. 등온 과정이라. 부피는 이제 감소. 그러면 압력은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0. 부피가 감소하니까 요게 감소니까 마이너스니까 W는 1의 양은 마이너스. 그리고 Q는 이제 내부 에너지가 0이니까 Q와 W가 같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0이고 W가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V2의 부피였다가 부피가 감소해서 왼쪽으로 가고, 처음에 P2의 압력이었다가 압력이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 그래서 왼쪽 위로 가는 그러한 변화가 등온 압축이고요. 요때는 이제 온도가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온도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고요. W는 이제 마이너스 50이야. 그러면 그 Q도 똑같이 마이너스 50으로 Q와 W가 같아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왜 배웠냐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 배웠죠? 하면은 이 네 가지 과정을 섞어서 우리가 열기관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등온 팽창, 등온, 등압, 등적, 단열 네 가지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순환하는 열기관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뜨거운 곳, 고열원, 뜨거운 곳에서 기체를 가둬놓은 다음에 뜨거운 곳에서 이제 기체를 가열해요. 기체를 가열해. 불질러서 기체를 가열해. 그러면은 기체는 열을 흡수하게 돼요. Q1이 이게 열 흡수. Q1이 여기서는 이제 뜨거운 곳으로부터 기체가 가열이 되니까 열을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기체를 가열을 하지만 기체는 어딘가 차가운 공기랑 닿을 수밖에 없어. 차가운 공기랑 닿으니까 기체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곳과 만나는 부분이 어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차가운 곳에서 기체는 이제 식어요. 기체가 식는다, 즉 여기서 Q2. 여기서 열이 뺏긴다.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 기체를 가둬둔 다음에 가열해. 그러면 기체는 열을 흡수해요. 그리고 찬 곳이랑 만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체는 열을 어느 정도 방출해요.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기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기체가 이제 Q1에 열을 흡수를 하면 기체가 Q1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체는 일을 하거나 그 에너지 갖고 기체는 찬 곳이랑 만나서 기체는 열을 잃어버리는 열을 방출하는 작용을 한다. 기체가 흡수한 총 열 에너지를 가지고 기체는 어느 정도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고 남은 에너지로 일을 한다. 그래서 열 효율은요. 내가 얼마의 인풋을 한 다음에 얼마의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일을 원하거든요. 일을 많이 하길 원해. 그리고 인풋 처음에 뜨겁게 열을 가해줘야 돼. 그래서 뜨겁게 가열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열 흡수. 그래서 기체가 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가 석탄을 떼거나 불을 질러줘야 돼. 그래서 흡수한 열분의 일의 양이 우리가 열 효율이야. 그래서 흡수한 열분의 근데 여기서 이거 잠깐 넘기면 W는 Q1 빼기 Q2다. Q1 빼기 Q2. 그러면 여기다 이제 Q1이 뭐였냐면 Q1이 흡수한 열 Q2가 뭐냐면 이건 방출한 열 Q2는 방출. 그러면 이제 요거는 1이죠. 오른쪽 요거는 흡수분의 방출이죠. 흡수한 열분의 방출한 열. 그래서 항상 그 차가운 곳이랑 어딘가 닿아가지고 열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열 효율은 어쩔 수 없이 방출되는 열이 있기 때문에 100%가 될 수 없어요. 열교관의 특징은 우리가 배운 등압, 등적, 단열, 등온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부피, 압력, 온도가 되게 기체를 가둬놓고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계속 순환하게 돼요. 각각의 과정에서 우리가 등압 팽창, 등압 압축, 등적 흡열, 등적 발열,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등온 팽창, 등온 압축을 배웠지. 각각의 과정에서 요거를 우리가 배웠어. 그쵸? 각각의 과정에서 우리가 요거 되는 거 배웠죠? 각각의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면 1이 플러스, 부피가 감소하면 1은 마이너스. 각각의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각각의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 한 바퀴 돌았을 때 기체가 결국엔 일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기체를 가열해서 뭔가 열을 흡수시켰고 방출되는 양이 있고 나머지는 기체가 어딘가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이 하나의 과정에서 그때그때 모든 과정에서 일하는 게 뭔가 조금씩 있지만 그거를 다 더한 걸 우리가 총 일이라 그래요.
알짜 1, 총 1이라 그러고 항상 무언가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짜 1은 항상 플러스의 값이 나와. 한 바퀴 돌았을 때 온도가 처음에 온도가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돌으면 총 온도의 변화는 없게 돼. 처음의 상태 그대로 되니까 한 바퀴 돌면은 온도의 변화가 없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총합이 0이다. 변화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게 한 바퀴 순환했을 때 이 열기관의 특징, 한 바퀴 순환했을 때 내부 에너지의 총합은 0이다. 그리고 한 바퀴 순환했을 때 진짜 모든 일을 다 더하면 그것은 플러스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Q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1의 양과 같다. 그 열 효율, 그래서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인풋, 흡수한 열분의 우리가 W 1과 같고요. 이제 그것은 흡수한 열분의 흡수한 열. 그래서 여기 이 공식 똑같이 흡수한 열 빼기 방출한 열을 뺀다. 이것은 1 빼기 흡수한 열분의 방출한 열.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카르노 기관은 A에서 B로 갈 때는 이게 등온 팽창이래. B에서 C로 갈 때는 단열 팽창이래. C에서 D로 갈 때는 등온 압축이래. D에서 A로 갈 때는 단열 압축이래. 이 과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A, B, C, D, A, B, C, D 계속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카르노 기관이라 한대. 열기관의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억나나? 등온 팽창에서 내부 에너지가 부호가 뭐지?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0이에요. 등온 팽창에서 1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팽창이니까 부피가 증가하니까 1은 플러스예요. 그럼 Q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를 합한 것과 같으니까 Q도 플러스예요. 두 개 더한 게 요거죠. 단열 팽창의 특징은 Q가 0이야. 단열이니까. 팽창이니까 부피가 증가해. 그래서 W가 플러스. 그러면은 단열 팽창은 온도가 감소해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등온 압축.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 압축이니까 1은 마이너스야. 그리고 두 개 더한 게 Q니까 Q도 똑같이 마이너스. 단열 압축은 Q가 0이고요. 그리고 압축이니까 W가 마이너스야. 0은 W가 마이너스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여야 돼. 이렇게 외웠니? 외웠으면 이렇게 부호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 다 외웠니? 외워야 되고요. 가솔린 기관은 특이한데 A에서 B로 갈 때는 요게 A에서 B는 단열 팽창이래. B에서 C는 등적 발열이래. C에서 D는 단열 압축이래. D에서 A는 등적 흡열이래. 기억나니? A에서 B 가는 단열 팽창은요. 팽창이니까 그러니까 1의 양이 플러스야. 부피 증가했으니까. 근데 단열이니까 Q가 0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감소하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요. B에서 C로 가는 등적 발열 과정에서는 등적 발열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 1이 0이죠. 발열이니까 Q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온도도 감소해요. 마이너스. 단열 압축 C에서 D로 갈 때 단열이니까 Q가 0이야. 압축이니까 부피가 감소해 W가 마이너스야. 그럼 단열 압축은 온도가 증가해요.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플러스. 그리고 등적 흡열 등적이니까 W가 0이에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흡열은 불을 지르는 거니까 Q가 플러스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요. 플러스. 이런 거 외웠니? 외웠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외에도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연력학적인 순환 과정이 있어.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 열기관을 만들고 대표적인 열기관이 카르노 기관, 스털링 기관, 가솔린 기관, 가솔린 엔진, 디젤 기관, 디젤 엔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 순환하는 과정은 지 맘대로야. 막 만들어. 그래서 A, B, C,
A, B, C, A, B, C, A, B, C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A에서 온도가 증가했다가 온도가 이랬다가 다시 A로 돌아오면 똑같은 A의 상태가 되니까 온도는 똑같겠죠. 압력도 똑같겠죠. 부피도 똑같아요. 똑같은 A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R자 1은요. 진짜 한 1은요. 이거 잠깐 구했는데 이거 어디서 구했냐면 거의 우리가 초반에 요거에서 구했어. A, B, C, A로 갈 때 에너지 2를 구했거든. 그 1은 B에서 C로 가는 이 노란 색깔 총 면적에서 초록 색깔의 요 면적을 빼면 진짜 1이야. 그래서 노란 색깔 요 면적에서 초록 색깔 면적을 뺐죠. 그러면 이제 남는 면적이 뭐야? 요 면적은 요거죠. 전체 1. 요거야. 요 삼각형의 면적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진짜 일한 것은 요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면 돼요. 그것은 이제 삼각형의 면적만 남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기관이 그러면은 이렇게 요 면적, 요 자기 화살표로 요 둘러싸인 요 면적이 R자 1, 열기관이 한 1이 돼요. 그 1은 여기서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 0.5 PV가 되겠죠. 하나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그냥 요 공식을 외워서 요 삼각형이랑 이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 그래서 사각형이면 사각형, 삼각형은 삼각형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를 그냥 풀어볼 건데